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강동구 입주 물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최근 그 방송이라든가 유튜브, 신문, 언론에서 강동구의 올해 입주 물량을 놓고 매모드급 폭탄 또는 핵폭탄이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이제 매매가나 전세가가 폭락을 할 것이다, 급락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런 스터디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과연 강동구의 입주 물량 재앙이 될 것인가? 이거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크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문제지, 일단은 우리가 이쪽에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취득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내용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나 매매가는 좀 일부 조정은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시간적으로 이 물량이 해소되기까지는 단기적으로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 시간 안에 뭔가 조정이 되고 폭탄, 말 그대로 폭탄이라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지금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시기가, 자, 위험 구간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강동구 입주 물량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전세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9년도, 2020년도, 지금 2019년도 4월인데 2020년도 4월까지 강동구의 입주 물량으로 잡혀 있는 세대수가 15,319세대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그 하나의 구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잠깐 주변을 살펴보면 덕양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그리고 남양주시도 5,837세대나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자, 강동구 정말 많습니다. 15,000가구가 넘고요. 그랬을 때 2020년도, 2021년도, 자, 1년간, 요 해당 1년간의 입주 물량 강동구 살펴보게 되면 2,699세대예요. 그랬을 때 적지 않은 세대수가 아직까지, 자, 그 2020년부터 21년도에 또 공급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2021년에서 2022년, 자, 강동구의 입주 물량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하남시 4,733세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다.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인 강동구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강동구 자체만 놓고 보면 2021년, 22년도에 없을 것 같은데, 잠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파트가 단일 세대 규모로는 최대예요, 거의. 12,300, 그러니까 12,032세대가 공급 예정인데, 일단 이 물량이 2022년도 이후에 입주 물량으로 잡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강동구는 지금 향후에 올해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꾸준하게 지켜가야 되는데, 금일 강동구만 살펴보니까 이래요. 근데 그 하남시라든가 또는 주변의 남양주시, 성남시, 강남구, 서초구, 동대문구, 뭐 강북이죠. 강북권의 입주 물량까지 다 고려를 해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물량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은 될 텐데, 그 기간 안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손실을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손실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격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내 집 마련하는 시기로 또 여러분들께서 반대로 또 접근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몰랐다면 이런 내용이 지금 물량들이 쌓여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자, 내가 어떻게 이 주택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는 보유를 해야 되는지 각각 전략을 좀 짜셨으면 좋겠고, 자, 가게마다 현금 흐름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을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인지 좀 포트폴리오 자금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강동구에 그 그라시움이라든가 센트럴 푸르지오, 아르테온,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자이, 롯데캐슬 베네루체 등, 예, 이 아파트들 여러분들 관심이 있게 많이 보셨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군침을 흘렸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 단지들이 2019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굉장히 크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지금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지역적으로 이런 아파트 단지가 몰려서 이렇게 입주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PPT로 띄워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옆쪽으로 가게 되면 매미안 그 명일역 술베뉴 또는 이제 앞으로 분양하게 될 효성 해링턴 그 퍼스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옆에 지금 위치를 잡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강동구에 자체에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강동구 정말 저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고덕동에 그 고덕 레미안 스테이트 지금 아파트죠. 이 아파트의 가격을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상향하다가 최근에 좀 옆으로 누웠습니다. 전세 가격도 꾸준히 좀 올라가다가 좀 횡보를 보이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가격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암사동의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거는 2018년도 12월 입주 물량으로 잡혀 있는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강남 4구의 그 매매가,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서 헬게이트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분명히 문제점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이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시간이 필요한 아파트 단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매매가는 꾸준히 상승을 했고, 자, 입주 물량이 좀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택시장이 좀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매가는 조금 내려앉았다. 그렇지만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그 이쪽 해당 지역에 그 재건축 이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미크라고 하는데 그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근에 그 멀리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근의 아파트 단지로 이제 전세들을 많이 구하시는데, 자, 그 영향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지금 4월부터 6월까지는 뭐 강남 4구에 뚜렷하게 크게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할 만한 단지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모양이고, 그로 인해서 송파일리오시티에 대해서 지금 뭔가 그 조금 호전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송파 헬리오시티 살펴보게 되면 지금 전세 물량으로 보면 3,933세대, 자, 그 다음에 월세는 1910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건 중복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된 물량을 빼더라도 일단 상당수의 전세, 그 다음에 월세 물량이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가 지금 조정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이주 수요로 인해서 또는 주변에 입주 물량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로 인해서 전세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송파일리오시티의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섣부른 거예요.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물량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강동구보다는 학군이나 교통, 상권, 일자리 접근성이 우수한 송파구가 현재 전세가 조정, 매매가가 조정되고 있는 이 시점인데요. 자, 강동구의 올해 입주 물량은 주변의 하남, 미사, 송파, 성남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강동구 자체의 전세가 가격 하락은 물론 매매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수요가 많았던 강동구에 입주 시 세입자를 구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거고, 잔금 지연 등의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동의를 하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레미안 브레스티죠. 개포동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개포동에 그 레미안 블레스티지 지금 전세가 3,293세대가 나와 있고요. 월세는 1,927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중복 물량이 있는데 중복 물량을 빼더라도 굉장히 많은 전세와 월세가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송파구와 이제 그 우리가 이 개포동 그 헬리오시티하고 이 개포동의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강동구보다도 좀 좋은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매 가격이라든가 좀 정체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가도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일단 강동구가 입지적으로 이쪽보다는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지금 화면을 띄워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송파구
또는 이제 강남 4구에 대해서 부동산 상징성이 있는 지역인데, 일단 강동구, 오늘 주제는 강동구잖아요. 그래서 강동구의 입주 물량을 놓고 봤을 때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그 주택 매매 가격 증가율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 매매 가격 증가율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시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는 측면도 있는 그 주택 매매 가격 증가율 추이 표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 그 전세 가격이죠. 주택 전세 가격 증가율 추이를 보게 돼도, 자, 급하게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요. 또 낮은 폭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완만하게 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도,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208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그 주택 전세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게 되면, 자,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8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 문제점들이 발생에 의해서 전세가라든가 주택 가격이 굉장히, 자, 올라갔다 떨어졌다 침체됐다 조정됐다 막 이런 것들을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살펴보는 강동구의 입주 물량 분명히 많은 건 팩트고요. 근데 우리가 강동구를 벗어나서 주변 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시간이 지나가면, 야, 해결이 된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취득하는 시점, 그 다음에 매매하는 시점 정말 중요한데, 내가 지금 전세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으로 취득을 해서 내가 살고 있을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능력과 상황에 맞춰서 뭔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당장 그 올해부터 입주하게 되는 강동구 정말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전세가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 증거,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국지적으로 잠깐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세가는 회복이 될 거고, 자, 매매가도 분명히, 자, 정상화되는 가격으로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나눠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물건을 갖고 있지 않다면 좀 멀리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뭔가 그러니까 위험성이라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건을 지금 현재 이쪽에 취득을 하거나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간적으로 좀 물량이 해소되는 시기까지 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자금적인 흐름이라든가 유동성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자, 걱정이 분명히 되는 시점은 맞다. 그렇지만 시간이 중장기적으로 가면 분명히 해결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팩트인데, 일단은 우리가 전세 가격 변동률 추이를 연도별로 사건별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외환위기 직후죠.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전세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세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2002년 이전에는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도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가 좀 떨어지는, 좀 뭔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도 이후에는 매매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전세가가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05년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2004년도를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지금 상황과도 조금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04년도에, 04년도죠. 그랬을 때 이제 2월부터 4월까지는 그 일부 광역시하고요, 기타 지방에서는 국지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이동 감소, 입주 물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입주 물량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분명히 이때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또 포인트가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지역별로 광주가 되게 중요해요. 광주가 이때 당시에도 전국은 다 하락하는데 광주는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거. 저희가 우리가 가격 동향이라든가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또는 부동산 심리 지수를 조사했을 때, 자, 광주는 다른 시군구와 틀리게 굉장히
조금 호전적이고 괜찮았어요. 근데 2004년도에도 입주 물량 많았고, 자, 수급 불균형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광주는 괜찮더라.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04년도하고 좀 유사한 상황이더라, 상황은. 예,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넘어오게 되면 그 8.13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발표 전후로 해서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05년부터 그 정책의 효과로 인해서 예, 굉장히 안정세로 전환은 되긴 했는데, 일단 이때 굉장히 버블 세븐 지역, 예, 여러분들 그 추억 속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그때 정말 그 강력한 대책이 나왔던 게 2005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06년도에 들어서서 쌍축년에 그 따른 결혼 증가로 인해서 신혼가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 물량 부족과 매매 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 가격 동반 상승으로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던 데가 2006년도였습니다. 2008년도에 들어서게 되면,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자, 09년도에 들어서서 예년에 비해 부족한 공급 물량으로 그 수급 불균형이 확산이 되면서, 자, 가을철 이사를 앞두고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 자, 2009년도부터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높은 전세가율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009년도에.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들어서게 되면서, 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자,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면서요,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매가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상회하며 전세가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에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예, 상승 곡선, 그러니까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지죠.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들어서서 유럽발 금융위기, 외부의 경제위기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로 인한 매매 수요 위축으로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고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더욱더 증가함에 따라서 2001년도 이후에 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2011년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들어서게 되면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수요자의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고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가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2014년도에 들어와서 전세 매물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겨울방학 학군 수요와 재건축 이주 수요, 자,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게 됩니다. 자, 2014년도가 이때 뭐죠? 예, 뭔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뭔가 규제를 완화해 주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초과 이익 환수제를 유예를 했다. 그래서 지금 강동구에 지금 앞으로 올해 입주 물량, 이 입주 물량 사업장들이 이때 분명히 예,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때 사업을 시작했던 그러니까 그 물량들이 올해 입주를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펴보게 되면 일부 정비사업 이주 수요, 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중심으로, 자, 상승하는 지역은 분명히 있지만, 자, 전반적인 입주 물량 증가와 지역적 산업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일부 입주 물량이 모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주택 전세 가격 변동률은 꾸준하게 자, 우상향을 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과 같이 입주 물량이 많이 터진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조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더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강동구의 입주 물량 굉장히 많은 게 팩트인데, 일단 강동구보다 조금 더 입지적으로 우수한 뭐 개포동이라든가 송파 헬리오시티 지금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 들어서게 된다면 일단은 조금 더 상황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실 거고요.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뒷받침되는 근거들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4년, 5년, 뭐 예를 들어서 10년을 바라본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랬을 때 향후 3년 이내에 자, 이 부분만 잘 시간을 슬기롭게 지나간다 그러면 일단 그쪽 해당 지역의 물건을 갖고 계시거나 투자하시는 분들도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무리하게 투자했거나 또는 내가 나중에 잔금 납부에 대해서 좀 그 부족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입자를 구하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 되시겠지만 일단 슬기롭게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매매 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과 심리 위축이 많이 됐죠.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한 자, 하락 침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 가격적인 조정으로 분명히 전세 선호 현상이 짙어질 겁니다.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전세 매물은 언젠가는 고가는 될 거고요. 자, 그로 인해서 전세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금 요 자료죠. 그래서 이제 매년 매년 있었던 자, 팩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 자, 금일은 이쯤에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